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커의 관점에서 바라본 장거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작년부터는 장고와 파이썬에서 여러 보안 취약점을 제보하면서 프레임워크의 보안성에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바 스프링이나 루비, 루비 온 레일즈, 깃허브, 아파치 에어플로우, 네이버 등등 이렇게 프로젝트에 취약점을 제보하면서 보안성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그 장고 프레임워크의 세 가지 측면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해킹 기법에 대해 장고는 어떤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발견되는 장고 프레임워크의 취약점들은 어떤 유형의 취약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장고를 통해서 개발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고는 대표적인 공격 기법들에 대해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SS라고 부르지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공격에 대한 장고의 보호 기법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템플릿을 통해 HTML로 특정 값을 출력할 때 주로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인데요. 예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템플릿 문법으로 되어 있고요. 닉네임이라는 값 안에 div 태그 안에 닉네임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닉네임이라는 값에 HTML 태그가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더해서 스크립트 태그가 포함되면 이미의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수도 있겠죠.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공격자가 스크립트 태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다면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돼서 알러트나 그런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게 위험한 이유는 해당 화면을 보는 사용자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lert 함수 대신 fetch 같은 함수를 통해서 결제 API를 호출하거나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API가 있으면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장고에서는 해당 코드만으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템플릿 기능은 기본적으로 HTML 엔티티 인코딩이라는 방어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자동으로 막아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출력된 HTML 코드를 보면 스크립트 태그를 감싸던 꺽쇠 문자들이 HTML 엔티티로 LTGT로 인코딩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취약점은 SQL 인젝션이라는 취약점입니다.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공격자의 코드를 삽입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탈취하는 공격인데요. 보통 SQL 쿼리를 직접 작성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입력이 포함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장고 프레임워크는 개발자들이 직접 SQL 쿼리를 작성하지 않도록 ORM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을 막고 있고요. 네. SQLite를 기준으로 장고 ORM의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SQLite를 통해 로우 쿼리를 사용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1번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2번 커서 생성, 그리고 3번 쿼리 실행, 그리고 4번 결과 패치, 총 4단계에 해당되는 코드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물론 설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장고 ORM을 맛본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한 코드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또 쿼리를 하나씩 작성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수천 가지의 쿼리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 환경에서 이런 정적인 쿼리가 많아지면 SQL 인젝션의 공격에 좀 타겟이 되기 십상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깃허브나 길랩 같은 대형 프로젝트 또한 이런 레거시 쿼리 때문에 SQL 인젝션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장고 ORM의 등장이 얼마나 큰 혜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의 쿼리를 장고 ORM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지금 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유저 네임 값을 받아서 직접 필터 함수로 인자에 전달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ORM이 내부적으로 인자로 받은 문자를 읽고 특수 문자를 발견하면 바로 앞에 백슬래시를 추가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3.2 버전이나 4.0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정 쿼리를 사용하는데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취약점은 CSRF라는 공격입니다. 이게 최근에는 콜스 설정으로 브라우저에서 정교하게 XSS라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CSRF가 콜스 설정이 없을 때는 XSS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참고로 개발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포스트 데이터를 처리할 때 CSRF failed라는 메시지를 마주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장고의 CSRF 체크 미들웨어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만약 첫 번째 취약점인 XSS 취약점을 통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공격 코드가 존재했더라도 CSRF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미들웨어 단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고의 CSRF 프로텍션은 개발자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줄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클릭 제킹 프로텍션입니다. 클릭 제킹 공격은 공격자가 사용자의 클릭을 가로채서 본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공격 기법인데요. 주로 iframe 태그를 사용해서 공격 대상 사이트를 투명하게 오버레이하고 사용자가 무언가를 클릭할 때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장고는 이런 클릭 제킹 공격을 Xframe 옵션스 미들웨어를 통해 방어를 하는데요. 이 미들웨어는 모든 응답 헤더의 Xframe 옵션 헤더를 deny로 설정해서 외부 사이트에서 해당 페이지를 iframe으로 로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가 iframe 태그를 통해 사이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패스워드 크래킹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장고는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PBKDF2 패스워드 해시어를 사용합니다. 이 해시 알고리즘은 비밀번호 해시를 단순히 한 번 생성하는 게 아니라 SHA-256 알고리즘을 72만 번 반복해서 계산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해커가 비밀번호를 크랙하기 위해 좀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해커가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하면서 해시를 크랙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통해 무차별 대입 공격과 같은 패스워드 크랙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공격 기법에 대해 장고가 어떤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장고 업데이트 릴리즈 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큐리티 릴리즈가 왕왕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큐리티 업데이트에서 발견되는 그런 취약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섹션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취약점은 CVE 2022-34265입니다. 이 취약점은 트렁크와 extract 함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SQL 인젝션 취약점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우선 이 취약점의 핵심은 잘못된 인자 검증에서 비롯되는데요. 그래서 lookup name이라는 인자가 문제가 되는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SQL 쿼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드 스니펫을 보시면 lookup name은 사용자의 입력을 그대로 받아서 트렁크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공격자는 lookup name의 악의적인 SQL 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게 데이터베이스 명령어가 임의로 실행되는
결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코드를 한번 보시면 룩업 네임에 AA 다음에 싱글 쿼터가 들어가면 원래는 그 싱글 쿼터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서 특수문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생성된 쿼리를 보면 특수문자 처리가 없이 그대로 SQL 쿼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취약점 사례인 CV 2023-36053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취약점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발견한 취약점이기도 한데요. 장고의 이메일 발리데이터와 URL 발리데이터 컴포넌트에서 발견된 정규 표현식 서비스 거부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장고 3.2, 4.1, 4.2 특정 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취약한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코드는 사용자 입력을 직접 EML 발리데이터에 전달하고 있어서 이도스 정규 표현식 도스 공격에 취약합니다. 공격자가 매우 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정규 표현식 매칭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취약점의 근본 원인은 장고의 발리데이터 파일에 있는 발리데이터 클래스에서 발생합니다. 이 클래스들은 이메일 주소와 URL을 검증하기 위해서 복잡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정규 표현식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과도한 백트래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량의 문자열을 만나게 되면 과도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CPU 자원을 고갈시키는 서비스 거부 형태의 그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취약한 코드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사용된 정규 표현식은 도메인 검증을 위해 설계가 되었는데요. 실제 장고에서 도메인을 검사할 때 쓰이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반복 패턴들이 특히가 문제가 되는데요. 백트래킹이 과도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이러한 패턴을 악용해서 매우 긴 문자열을 입력하면 정규 표현식 엔진에서 수많은 백트래킹을 발생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두 가지의 CV, 그러니까 공개된 취약점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취약점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고가 여전히 안전한 프레임워크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공개된 보안 이슈들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좀 그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SQL 인젝션 취약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만 트리거됩니다. 방금처럼 extract와 trunk 함수에서 말이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런 기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도스 취약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큰 값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입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협은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장고의 취약점들은 대부분 특정 코드 패턴을 사용했을 때만 발생하는데요. 공격자가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소스 코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취약점을 트리거하기는 좀 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장고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장고 개발팀은 지속적으로 이런 발견된 보안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프레임워크에서 발생한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보안 구조 또한 매우 견고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고는 안전하고 장고 기반에서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장고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갈린다고 보는데 취약점이 개발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이 취약점이 개발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TTP 리스폰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HTTP 리스폰스를 직접 사용해서 응답을 작성하면 장고의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셨던 HTML 이스케이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경우 사용자의 입력이 그대로 HTML 코드로 삽입이 되고 XSS 공격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템플릿 엔진에서 세이프 필터를 사용할 때인데요. 세이프 필터는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가정하고 장고 템플릿 엔진 이스케이핑을 비활성화시킵니다. 만약 악의적인 사용자가 세이프 필터가 적용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면 XSS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유저 인풋을 세이프라고 하는 필터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에 따라서 CK 에디터나 그런 리치 텍스트 툴을 사용해 작성된 HTML 코드를 출력해야 할 때는 돈 퓨리파이 같은 사니타이저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템플릿 내에서 오토 익스케이프 오프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태그는 해당 블록 내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자동 이스케이프를 비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블록 내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출력하면 XSS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href 속성에 URI 검증, 형식 검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href 속성에 직접 변수를 삽입할 때 자바스크립트 콜론과 같이 URI 스킴을 사용하면 XSS 공격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화면에 있는 HTML 코드를 보시면 A 태그에 href에 자바스크립트 스킴을 통해 클릭하면 알러트 함수가 실행되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된 프로토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SQL 인젝션 개발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장고에서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쿼리는 ORM에서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 로우 SQL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의 입력값을 스트링 컨캐터네이션이랑 포맷 스트링으로 넣을 경우 취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order by 구문인데요. 보통 최신순, 날짜순 기능을 구현하면서 유동적인 order by 구분을 사용하는 경우 SQL 인젝션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order by 구문에는 파라미터화된 쿼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값을 그대로 쿼리 문자열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취약점 발생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통해 장고 서버에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요. 보통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로 그러나 이러한 라이브러리들도 보안 취약점에 발생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로 장고 REST 프레임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장고에서 RESTful API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인기 있는 도구인데요. 최근에 CV 2024-21520이라는 중간 정도의 파급도를 가진 취약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취약점은 특정 버전의 REST 프레임워크에서 발생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입니다. 문제는 브렉롱 헤더스 템플릿 필터에서 입력값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서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발견한 취약점이고 이렇게 제보를 했었는데 해당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REST 프레임워크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요. 다만 장고팀에서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는 REST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에서조차 해당 취약점을 널리 알리지 않았을 정도로 서드파티 개발팀에서 크게 공격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업데이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고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의 보안 공지를 모니터링 하던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또 코드 리뷰 및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또 Regular Express Denial of Service라는 공격인데요. 정규 표현식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 복잡한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하면 백트래킹이 발생해서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문자열을 처리할 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경우 대단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SSRF라는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라는 취약점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SSRF는 서버 사이드 요청 위조로 공격자가 서버로 하여금 원래 의도하지 않은 목적지로 요청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격자는 서버를 프록시처럼 이용해서 내부 네트워크나 보호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은 내부 시스템 정보 유출, 데이터베이스 침해, 심각한 경우 시스템 전체 보안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장고에서 SSRF는 주로 사용자가 제공한 URL을 서버 측 요청에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URL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취약한 코드의 예시인데요. 이 코드에서 fetch URL이라는 뷰 함수는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된 URL 값을 받아서 해당 URL을 가져와 렌더링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검증이나 제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공격자는 이를 악용해서 서버로 하여금 내부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민감한 파일에 접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URL에 http localhost/admin에 접근해서 접근해서 내부 관리 페이지로 접근할 수도 있고 파일 스킴을 사용해서 파일 콜론 // etc 패스워드 파일로 지정하면 시스템 파일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169.254 IP로 접근하면 클라우드 메타데이터까지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통해서 내부 서비스 정보 수집, 민감한 데이터 유출, 권한 상승 등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RF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URL을 검증하고 허용된 도메인을 화이트 리스팅으로 세팅을 하고 엄격한 방화벽 규칙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키의 유출은 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를 할 수 있는데요. 시크릿 키는 장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핵심 보안 요소입니다. 이는 암호화, 해싱, 그리고 다양한 보안 기능에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래서 이 키가 유출되면 어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션 하이제킹이 가능해지고 두 번째로 CSRF 토큰 위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크릿 키는 데이터 암호화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 시에 암호화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장고 개발팀에서도 시크릿 키 유출을 통한 웹 서버 장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시크릿 키 유출이 단순히 데이터 노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시스템에 제어권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장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시크릿 키의 보안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시크릿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고의 시크릿 키 유출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은 여러 라이브러리에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위험이 아니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고 4.0 버전까지 사용 가능했던 피클 세리얼라이즈와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피클 세리얼라이즈는 파이썬 객체를 직렬화하고 역직렬화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 세리얼라이즈를 사용하면 세션에
세션에 어떤 다양한 값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크릿 키가 유출되면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커로서 잔고에 대해 얼마나 안전한지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잔고를 평가해 보자면 잔고는 쓸만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잔고는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고 있는데요. 개발팀의 노력으로 커뮤니티의 활발한 참여와 보안 취약점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업데이트는 필수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잔고팀은 지속적으로 보안 패치와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무시하지 않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보안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잔고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프레임워크지만 개발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잔고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안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하지만 보안은 개발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잔고의 보안 가이드를 잘 따르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